62만 유튜버가 15,000명에게 3,200억 원을 사기쳤습니다. 비대면으로 무차별 전화해서 이제 투자를 권유한 건데요. 아파트를 팔아서 투자를 해라. 지금 재산을 20배 늘릴 절호의 기회다. 지금 아니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중장년층들 대상으로 무려 15,000명을 상대로 사기쳤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조직적인 이 범죄죠. 이 10개가 넘는 이제 회사를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각자 역할 맡고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시나리오를 짜서 사기를 친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기 행각들에 대해서는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만 보죠. 근데 현실 세계에서도 드라마나 영화의 개수보다 훨씬 더 많은 이제 범죄 사실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비대면으로 이 얼굴도 한번 본 적 없는데 연락 와서 투자해서 뭘 하라고 얘기하는 놈들 99% 사기입니다. 사기.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년놈들의 사기극이다 라고 생각하면 맞고, 그렇게 해서 돈 버는 일은 없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유튜버인데 구독자가 62만 명이에요 62만 명이면 광고 수익으로 외부 광고를 안 받아도 월에 못해도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그 이상은 벌어들일 수 있는 아주 이 파괴력이 큰 구독자가 많은 유튜브 채널이거든요. 근데 왜 저렇게 욕심을 부려서 저렇게 조직적인 사기를 했을까, 사기를 벌렸을까 라는 좀 의구심이 드는 거죠. 월에 2, 3천만 원도 적은 돈이 아닌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저렇게 사기를 치는 이유는 뭘까? 도대체 저렇게 사기를 치는 사람들의 머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걸까? 다른 사람들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돈을 벌어다 주는 수단이다, 먹잇감이다, 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 그들의 뇌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뭐 그에 대한 연구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좀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개인도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사기를 당하는 걸까? 뭐 그런 이제 궁금증들, 그렇게 엄청난 사기 행각을 벌리는 놈들의 머리는 어떨까?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저런 일들을 벌리는 걸까? 이런 궁금증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어떻게든 좀 저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저에 대한 범죄자들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연구도 두말할 것도 없고요. 왜 피해를 당하는 걸까? 어떻게 보면 중장년층들은 외로워서 자신의 말에 어느 누구도 기계로 주지 않는데, 전화 와서 되게 살갑게 굴고 되게 자주 연락 오고 하니까 목소리도 반갑고 친숙해져서 그래서 홀라당 넘어간 걸까? 뭐 이런 생각들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얼마나 참담하고 이 지랄 맞나 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 뭡니까, 떴다방이라고 하나요? 그 나이 드신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노래 불러주고 율동하고 뭐 이러다가 말도 안 되는 비싼 500만원 1000만원짜리 뭐 옥장판이다, 아니면 홍삼이다 라고 얘기하며 강매에서 비싸게 팔아먹는 그런 짓거리하는 놈들, 그들은 이제 할머니들의 되게 외로움, 그리고 이 친자식도 챙겨주지 않는 그런 되게 이 감정적으로 공백기가 있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비싼 물건들을 강매하고 팔아먹었죠. 그런데 참 서글픈 건, 그렇게 해서 피해를 입은 할머니들이 그 가해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뭐 고소하거나 아니면 나쁜 놈들이라고 악다구니를 퍼붓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이, 나도 충분히 받을 만큼 받아서 내가 사줄 만한 능력이 돼서 사준 거다라며 이제 그렇게 떠넘겼다라고 하죠. 참 그런 얘기 들어보면 참 씁쓸합니다. 그리고 되려 참 희한한 건,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사기를 당해서 사기친 가해자에게 되게 원망을 내보이고 욕하고 해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끝까지 밝혀졌는데도 믿지 못해서 되려 두둔하는 일도 생기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참 사기라고 하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사기가 너무 이렇게 처벌이 약하다 보니까 사기꾼 공화국이라고 하는 오명이 있는 거죠. 사기꾼을 양성하는 곳이 대한민국이다라고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하던 짓거리로 미국이나 유럽이나 아니면 다른 데 가서 그런 짓거리 하다가 죽음을 면치 못하고 혹은 영원히 감옥에서
갇혀서 빠져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일도 있다고 하죠. 너무 세상을 만만하고 우습게 생각한 거죠.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되려 그 사기꾼과 가해자 놈들에게 너무 세상을 허술하게 생각하게 만들어준 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더 많은 어려움, 더 많은 고충들을 겪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이 힘들어서 좀 고민하는 건 금세 복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일 무서운 건요, 경제적인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파트 팔아서 12억까지 투자했다라고 얘기하던데, 12억을 마련해서 투자한 사람들이 그게 사기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어떤 심정일까요? 참 부끄럽고 창피한 얘기입니다만은 저도 이 큰 돈을 사기를 당해봐서 이제 그 심정이 어떤지 압니다. 되게 한심하고 되게 자신을 꽤 오랫동안 자책하죠. 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정신이 나갔다, 내가 왜 그랬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됩니다. 참 많은 고민들, 많은 생각들을 하며 살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고 좀 더 각오를 다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험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더 강해져야 되겠죠. 좀 더 단단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내 스스로 그런 대비 대응을 하기 위해서 세상을 좀 더 의심하고 좀 더 확인하고 좀 더 체크하고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좀 갖춰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당하지 않고 이 험한 시대를, 험한 세상을 좀 극복하고 견디며 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무지막지한 사기극이 난무할 것 같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좀 더 단단해져야 되고 함부로 뭔가를 쉽게 결정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항상 하는 얘기 있습니다. 누군가가 지금 바로 결정해야 된다, 바로 사인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집에 가서 와이프하고 상의해보고 결정하겠다, 오늘 말고 내일 결정하겠다, 오늘 말고 다음 주 오늘 와서 결정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시간을 좀 벌어야 된다고 얘기하죠. 어떤 또라이 같은 사기꾼들은 이 모델하우스 같은 데 불러가지고 맛있는 식사도 대접하고 커피도 사주고 온갖 융숭한 대접을 하고 사인 안 하면 안 되게끔 그 자리에 꼭 사인하고 벗어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사인했으니까 네 책임이다 라고 해서 다 뒤집어 씌우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도 벌린다고 하더라고요. 함부로 공짜라 그래서 아무 곳에나 가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모델하우스 방문하면 롯데 상품권 10만원 준다, 이런 개소리 하는 놈도 있습니다. 근데 그 상품권 10만원 받겠다라고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만원 받고 수천만원, 수억원을 그 놈들한테 갖다 바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세상에 공짜 없다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